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동시에 내란 자백을 했다. 이것은 범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김상욱 의원, 한동훈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불법이라는 것을 뭐 확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은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법이 믿고 말고의 문제입니까? 사실관계를 가리는 일이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선동을 하고 뭐 MBC나 이런 좌파 언론에 나가서 아주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고향감에 도취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또 드러났죠. 대통령에 대한 조악한 탄핵안이 어떻게든 통과가 됐죠. 그들에 의해서.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 나왔습니까? 바로 조기 대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두 사람 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국민들조차도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폐단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금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실체가 저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들,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양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또는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갑자기 정말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경거망동하는 세력들이 저는 정확하게 구분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또 어수선했던 장면들은 갑자기 무슨 내각제 이야기도 튀어나왔었습니다. 그게 우리 당에서 이야기가 먼저 심지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정치인들의 각각의 실체가 드러난 장면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 불법 체포가 이제 구속이 취소되고 나서 바로 이재명 대표가 표정을 숨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구속 취소에 반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집회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지금 내란 숙에 구속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시겠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창백한 얼굴이거든요. 표정도 아주 어두워요. 근데 오른쪽에 지금 작게 표시되어 있는 저 화면은 이제 탄핵 선동 집회에서 신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짜놓은 스케줄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통속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우리법연구회가 점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본인들이 계획하고 예상하고 있었던 일정이 있는데 이미 그 일정대로 움직여지지도 않았고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도 이제 취소가 되어버리니까 갑자기 저렇게 사색이 된 건데요. 제가 선대위 대변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대위 대변인을 하면서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자료를 접하고 공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봤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표정을 숨기지를 못해요. 그게 굉장히 의연해져야 할 법도 한데 절대 못 숨깁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대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만큼 공포감을 느꼈다라는 장면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저 플래카드 들고 있는 것도 본인 자기소개하는 것 같다. 그래서 머그샷 찍은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반체제 선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로 전복을 하려 하고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좌익 세력들, 좌익 기득권 카르텔들이 지금 내란 세력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좌익 이념에 경도되어 있나요? 우리나라를 중국이나 북한에 팔아넘기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첩 세력 그리고 매국 세력과 함께 부역하고 있는 세력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에 비례위성정당 해가지고 정말 간첩 당과도 관련된 그런 인물들도 지금 비례로 대거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인 것이고 그 세력들이 내란 세력인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들이 당해야 될 이야기들을 뒤집어 씌운 것이고 애초에 조작된 프레임, 날조된 프레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그냥 저는 저 사진을 딱 보고 이재명의 패색이 굉장히 짙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고요.
이게 저만 느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전 지사도 대권 욕심이 있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 광화문에서 단식하고 있고 뭐 삭발도 하고 있고 여러 지금 의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재명 다음 포스트 이재명의 당권 주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또는 대권 주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미리 본인들의 코어층 좌익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안팎으로 지금 본인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창백한 얼굴을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저렇게까지 창백하게 사진이 잘 안 찍히거든요. 그 사진 찍힌 국회 내부 공간에서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주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내란몰이에 가담했던 우리 당 내부, 여당 내부의 세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당시에 이제 출판 기념회 하는 게 뭐 잘못됐다, 뭐 악습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했어요. 북콘서트를 하면서 또 무슨 사진 같은 것들을 촬영을 하고 했는데 그 사진이 좀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진인 것 같아서 제가 처음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여기저기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방송들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게 정말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정치인이라고 보지도 않고 지금 정치를 그냥 하고 싶은 그냥 셀럽놀이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장면을 보고 이제는 그냥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쓰럽다, 안타깝다의 지경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이 저렇게 하면 사실 주변에 참모가 말려야 됩니다. 근데 참모가 아무도 안 말린 거예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곁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리지도 않은 겁니다. 공보 참모든 홍보 참모든 저런 씬은 반드시 막았어야 했던 장면인데 지금 그대로 저런 장면들이 노출이 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즐겁겠습니까? 그냥 본인 보고 멋지다 잘생겼다 우쭈쭈 해준다고 그냥 즐거워서 땅바닥에 앉아서 어린 아이 마냥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지금 몇 명 앉아 있는데 저는 저분들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을 말린다거나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도 그냥 웃고 말고 있으니까 저는 저런 장면들을 보고 이게 우리 당의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처신을 제발 제대로 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옷 입은 것도 한번 보시면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지금 다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보면 다 정장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아무 티나 또 입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태도도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만났을 때 젤렌스키가 그냥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오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 결례예요. 근데 그 결례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멋있다는 소리 좀 듣고 싶고 귀엽다는 소리 할머님들께 듣는 게 좋아서 자꾸 저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뀐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더 망가져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허경영과 비슷한 상태가 이미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쇼비즈니스로 본인이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온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팔을 왜 뻗었는지도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저런 행동들 굉장히 유아퇴행적인 행동인데 나이가 50이 넘은 나이에 저런 유아퇴행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에서도 맞지 않고 특히 본인이 뭐 정치를 하겠다고 여기저기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은 더더욱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초기에서 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한 것들도 많고 정부 초기부터도 지금 이제 뭐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잘못한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총선 실패도 무조건 무슨 대통령 탓이라고 돌렸는데 아닙니다. 저러고 다녔기 때문에 총선 때도 졌던 거고 공천을 엉망진창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천에 대해서도 책임 물어야 되는데 계속 회피해 왔었고요.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뭐 지금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관련 그런
정말 유치찬란한 문제들 그리고 원칙을 어기는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정점을 찍은 것이 저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어디 가서 저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대학생들 대동에서 또 쇼를 한번 했어요. 무슨 청년과의 뭐 토크 뭐 이런 식으로 또 토크 콘서트 뭐 영어 쓰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북 콘서트, 토크 콘서트 하는데 지금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 한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말 지금 1020, 30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제가 세대 비하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50대 분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이미 이제 보수 우파 성향인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73년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 아마 53살, 54살 정도 된 한국 나이로 이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가서 뭐라고 했어요. 뭐 계엄령이 발동돼서 뭐 X가 팔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슨 CNN이랑 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문장 하나하나에 너무 영한 척 하고 싶은 허세가 잔뜩 담겨 있어서 사실 좀 보면서 저는 이것도 주변에서 사실 말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엄령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저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학생들이랑 한국인 대학생들이랑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엄령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마셜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누가 계엄령 영어로 마셜러인 거 모릅니까? 굳이 저렇게 섞어 쓰는 것도 저는 평소에 이런 류의 허세나 가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가라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 CNN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MBC입니다. 지금 취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지난 트럼프 일기 때 여러 장면들 제가 저의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계정에도 한번 올리고 한국 언론들도 비판을 하는 논평을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동적인 질문을 해서 아웃당한 기자가 CNN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CNN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도 CNN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외신의 이름이니까 이야기하면 뭔가 그럴듯해 보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 때도 옷 입은 것을 한번 보시면 그냥 티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본인이 임하는 태도가 저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게 전략일 수도 있겠어요.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친근해 보이고자 하는 전략인 것은 알겠지만 저는 이게 보통 나이에 맞는 것이 우리가 꼭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또 의복에서도 드러나는 것인데 정말 본인을 위한 옷을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인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다방면으로 부적절해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북콘서트를 했는데 그 북콘서트 했을 때 책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잖아요. 근데 그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와 같은 맥락에 있는 제목이어서 아류작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쇼비즈니스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런 것 하고 싶으면 정치 말고 이제 연예계 쪽으로 길을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또 연예계로 가려면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쇼비즈 재능이 크게 탁월해 보이지는 않아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저런 이상한 말들을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그동안 숙고의 시간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성숙하지 않은 그리고 자기 반성도 없는 저런 태도들 지긋지긋하고요.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어디 가서 저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거는 정말 당을 욕보이는 내용이에요. 조국이랑 다를 게 뭐죠? 문재인이랑 다를 게 뭐죠? 심지어 그들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대통령 관련해서 중요한 입장들이 나오고 이런 타이밍에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는 날에 본인의 책을 홍보를 했었어요. 그때 보도자료를 돌렸었는데 제가 그 보도자료를 봤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청년과 AI에 관심이 많다 뭐 이런 내용이 한 줄 적혀 있었는데 청년과 AI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것도 이야기한 거예요. 저기서 CNN, 마셜로 이런 이야기한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제발 저런 추태라고 할 수 있는 저런 모습들은 보이지 말자, 자중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한동훈 전 대표를 걱정해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사람만큼은 저는 출당 제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또 오늘 관심을 끌기 위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지금 뭐 탄핵안이 기각이 되면
죽겠다라는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였나요? 지금 기사 한번 보실까요? 네. 탄핵이 기각이 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하겠다. 그럼 각하가 되면 단식 안 할 건가 봅니다. 저는 이 말 한 것 보고도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김상욱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특혜 공천을 해준 대상자입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갑자기 국민 추천제가 갑자기 튀어올랐어요. 그리고 아무 국민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 추천제로 들어왔고요. 어느 국민이 추천했는지도 사실 우리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추천을 받았는데, 김상욱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던 과거 전력이 문제가 됐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소를 했었던, 검찰총장 당시에 이제 기소를 했었던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그 울산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인데요. 그 송철호 휘하에 있던 사람이 김상욱입니다. 그러니까 송철호의 부하 직원으로 사실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울산에 공천을 왜 받았는지, 그것도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받았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맥락에서 의아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제일 먼저 이런 내란몰이 선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좌파 언론들, MBC 뭐 이런 데 나가면서 주목을 받고 그런 것들을 좀 즐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갑자기 기각이 되면 뭐 단식해서 뭐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솔직히 저런 이야기 한다고 그 어느 국민도 걱정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과반 이상의 국민들도 그렇고요. 대통령의 탄핵 선동에 세뇌되어 있는 나머지 국민들 또한 김상욱 의원의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주목도 하지 않을 것이고 관심도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일 거라면 저는 제발 당적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를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방향이, 지금 한국이 정당 정치가 너무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좌파라도 좌파 이념에 솔직하게 좌파 정당에서 일을 하고, 우파 정당에는 우파들이 일을 해요.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은 보수 정당 하에 좌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PC주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바른 정치, 뭐 중도에 호소하기 위해서 중도 보수, 뭐 따뜻한 보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전부 다 좌클릭을 선동하는 세력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한국 정당 정치가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양극단의 정치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정치인은 이념을 바탕으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책무거든요.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나는 아무 이념적인 신념도 없어. 그냥 여기저기 내가 기회가 되는 대로 공천받을 수 있는 당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당에, 특혜받을 수 있는 당에, 우리 엄마 친구가 나 공천해 준다고 했으니까 다 그 당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나라 정치가 오염이 된 거예요. 특히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우파 세력이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보수 정당이 너무 오염이 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계속해서 흔들려 왔던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 탄핵 정국에서도 또 그런 것들이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앞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있다면, 최소한 본인의 이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행동을 해라. 그러면 탈당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론에 위배되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 탄핵에 찬성하고 동조했던 세력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의 큰 선택, 큰 결단을 내릴 거면 직걸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미 정당 정치도 너무 많이 훼손되고 의회 정치도 너무 많이 훼손돼서 본인들이 기회주의적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들, 원칙을 훼손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들 죄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께서도 항상 질타를 해주시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지금 자료는 없는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본인에 관련된 재판기를 늦추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대해서 지금 선고가 2주 남았는데요. 또 갑자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간 끌기 꼼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게 이미 지난달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도 유죄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무리 위헌 판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지연시킨 이유는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들이 원했던 스케줄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내부에 있는 그들과 결탁하고 있는 부역자 세력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처럼 흘러갈 것이다 라고 굉장히 오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처럼 국민들이 선동에 취약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특히 저는 이게 세대교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로 1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어났을 때 뉴미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들을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래서 선동당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미 우리가 좌익에 의해서 너무 과도한 선동을 당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초조한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창백한 얼굴에 그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뜬금없이 무슨 암살설 같은 거를 또 뭐 신변보호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목적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되고 나서 이재명 지지 세력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살해를 하겠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려서 지금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보고 본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지거나,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피해자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들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 하려고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선동을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앞으로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간을 끌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초조한 것 같은데요. 마은혁이라는 사람은 판사로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인물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찌들어서 심지어 사상교육을 했던 사람이에요.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냥 선동을 당해서 무슨 그냥 일종의 집회 몇 번 참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상교육을 했다는 사람은, 그리고 그런 사상 같은 것들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대적으로도 정치적인 이념에 있어서 지금 갈리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가 굉장히 좌파적인 성향이 강한데, 그런 것도 전 세대적 특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식으로 그런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심취해서 그런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 저는 애초에 사법고시를 봤다고 해도 판사로 절대 임명되면 안 되는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력이 다 남아 있었을 텐데도 이런 사람이 판사로 임명이 됐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해 왔고, 심지어 이제는 대통령을 향한 날조된 탄핵에 동조할 수 있도록 지금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전부 다 이제 절차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절차에 대해서 관여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판결에만 관여를 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까지 왔는데, 헌법재판소마저 원칙을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그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또 판단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은 무효합니다. 왜 본인들에 대한 판단을 본인들이 직접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거 논리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더 알려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선동을 하고, MBC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걸어서 나와서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일 충격적인 것은 전과 사범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대 정당의 당 대표를 하고 있고 심지어 기본소득과 토지 공개념이라는 공산화 이념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버젓이 정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님과 박정희 대통령님 말할 때 저도 젊을 땐 잘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전교조 교육을 받고 크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맞아. 잘 몰랐어요 20대 때는. 네. 근데 이제 20대 중후반이 되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말할 때 공가가 있는 우리 스스로 자꾸 과를 막 부각해.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미화하고 성역화하자는 게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 그 시대적 한계에서 두 분이 이룩한 성취만 제대로 평가하면 네. 그 압도적 공앞에서 맞아요. 우리가 누구보다 당당하게 네. 야 대한민국의 지금 발전의 주역은 보수 우파야 자유 우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연한 귀결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가스라이팅 돼 있어서 마치 과가 많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쭈삣쭈삣거리게 돼 있어요. 혹은 뭐 5대5 정도? 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이 99라면 과가 1 정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리고 그거를- 그 시대적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네. 우리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실록 소설 책들을 선물도 해주고 친구한테도 주고 자녀한테도 읽어봐라 하고 회사에도 비치해둬서 젊은 직원들 중에 요새 보수 우파 많거든요. 그렇죠. 저거 뭐예요? 궁금하게 만들어야 네. 우리도 이 좌파들이 치열하게 전개하는 역사 전쟁에서 안 밀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완전히 지금 역사 전쟁에서 보수 정치인들은 몹쓸 사람 만들고 네. 좌파 정치인들은 하다못해 북한군 이끌고 대한민국 쳐들어온 김원봉이마저도 뭐 독립유공자로 서운하겠다면서 영화에서 미화시키고 아니 중공군이랑 같이 대한민국 침탈한 정율성 기념공원이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어로 어린이들이 동요 부르게 하는 그런 도시가 돼버리지 않았나요, 광주가?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님을 다룬 건국전쟁이 100만 관객 신화를 쓰면서 네. 붐이 확 일어났잖아요. 예. 그때 이게 100만 관객이 모이니까 중도 거리던 인간들도 갑자기 그 붐에 편승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한동훈 같은 경우도 그때 장관이었는데 이거 같이 막 보고 맞아요. 봤던가? 비대위원장이었나? 예, 막 비대위원장.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동훈한테 지금 이승만 대통령 물어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어요, 걔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만들어 네, 나가야 정치인들한테 기댈 게 아니라 건국 전쟁을 100만 명이 보니까 그 분위기가 생긴 것처럼 진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10만 부, 20만 부, 100만 부 팔리면 또 그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중요한 게 이거 지금 멸콩 TV에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죠. 전화번호 이거 9699-1144번으로 꼭 이거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권 사세요. 하셔서 주변에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책 광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4만 원짜리를 지금 2권의 택배비 포함 2만 원이면 이게 정말 1원 한 장 남는 게 없는 액수예요. 저도 출판하시는 책을 저도 분들은 출판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네. 알지만 네. 이건 그냥 진짜 거저 드리는 겁니다. 이거 거저. 하드커버인데 이게 많이 안 돼요. 근데 예. 이거 뭐냐? 이게 멸콩 라이브의 주제예요. 그쵸. 좌파들의 역사 전쟁에서 지지 말자. 네. 우리가 역사를 알고 젊은 친구들이 이제 대통령의 이 계몽으로 10대, 20대들이 깨어났잖아요. 네. 30대들이 나왔잖아요. 좌파가 싫고 중국이 싫다잖아. 네. 대통령 탄핵 반대한대잖아. 그럼 얘네들한테 역사적 뿌리를 우리가 잘 갖다 줘야 돼요. 맞습니다.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얘네들이 당당하게 더 공부하면 할수록 보수 우파가 답이구나. 이승만 박정희 정신 계승이 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좌파는 되게 쉽게 활동하고 우파는 되게 어렵게 이 지식도 전수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는 게 이런 책 사실 이거보다 훨씬 얇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거 찍찍 써놓은 조국 책 같은 거는 몇십만 부씩 팔립니다. 여러분 한동훈 책이 22,000원이랍니다. 한 권에. 세상에 이 이승만 대통령의 발톱도 못 권이- 따라갈 만한 사람이 이거는 2권이 택배비 포함 2만 원이에요. 아니 뭐 다시 한동훈 연락을 책이 드린다니까. 22,000원이고 그 한 딸들이 위드우니 팬클럽에서 사재기 하자 해가지고 뭐 5만 부 팔려서 베스트셀러 만든다는데 네. 이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